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12회 주말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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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밴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노래 부르세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생각했어요. 듣다가 네. 배칠수 아저씨랑 목소리가 배철수 닮았어. 말고. 배철수 말고. 보통 배철수를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칠수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근황입니까? 아닙니다. 내친 김에 근황하시죠. 전 요새 너무 살이 쪄가지고 겨울을 맞이해서 이거 옷을 한 겹 입은 정도로 네. 살이 쪘어요. 근황입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래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옷을 입으면 알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놓은 옷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뭐 단추 몇 개 빠지고 이럽니까? 빠지진 않지만 네. 입기에 약간 버겁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엔 소비를 줄였지만 사놓은 옷들이 많다. 네. 큰일 났습니다. 그것들. 빨리 빼야 합니다.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슨 계획이요? 뭐 다이어트 계획이나. 늘 있습니다. 늘 있는데. 찐 후에는 늘 있어요. 왜냐면 그 옷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옷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빼야 한다.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좀 소박한데요? 만족스러운데요? 빈농님의 대단한 그런 덕분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저는 놀랍게도 근황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최근에 네. 그 집필했던 책이 발간돼가지고 물론 제 책은 아니고 네. 그냥 공저로 이렇게 원고를 보낸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공식 사랑꾼 아닙니까? 개교환센의 공식 사랑꾼으로 저번 시간부터 이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침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하시는 겁니까? 광고비 내고 하세요. 사실 내 책이 아니라서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읽어보니까 좋은 책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이 뭐였더라? 뭐야? 용감하게 부른 거예요. 용맹하게 다정하게 눈이 부시게 라는 제목이고 15명 독립출판 작가들이 각자의 사랑을 표현한 책입니다. 아름다운 책입니다. 재밌겠다. 겨울에 어울리는 책이니까 엔솔로지 같은 건가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근황은 좀 다짐을 하려고 내년에는 다시 책 집필 활동을 해보겠다 라는 거를 방송에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면 안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만든 책을 한번 광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너무 좋겠다. 다짐을 쓰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제가 평소에 느끼는 온갖 짜증들을 모아서 짜증 집합체 같은 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어요. 하기 싫어. 그래서 내 짜증을 거기다 다 집약시켜놓고 나는 이제 짜증 없이 살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왜 빈둥이 짜증을 평범 사람들이 받아서 낸 거예요? 거기에 막 제 이름 적혀있고 그런 거 아니겠죠? 1인 1권씩 사줘야 되는 거의 데스노트 아니에요? 패널분들은 의무적으로 데스노트 왠지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 안 사야지. 참고로 실명제로 진짜 하겠다는 생각 농담이고 하여튼 내년에는 오랜만에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 한번 다짐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근황이었다. 네. 두 분 뭐 하실 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출장으로 미국을 다녀왔어요. 뉴욕을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간 이후로 정말 몇십 년 만에 간 거라서 되게 새로웠고 날씨가 되게 좋을 때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끝입니까? 네. 좀 더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뉴욕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공연 많이 받고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물 한 병만 사도 막 3,000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가도 팁이랑 텍스가 따로 붙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거의 밥은 그냥 대충 많이 먹었고 대충 많이 대부분의 경우를 대충 먹었고 그래서 그냥 그 외의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비싼 물가 와중에 저희한테 또 선물을 맞아요. 이거 뭐야? 초콜릿하고 뭐 이상한 거 애플파이
이상해. 한번 먹어봤습니까? 저 초콜릿 먹어봤거든요. 네. 역시 미국 맛입니다. 아, 정말요? 너무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먹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아직 먹질 않아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유생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바쁘게 살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야? 뭐죠? 피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엘리펀트 송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엘리펀트 송? 네. 지금 너무 나올 때마다 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연극이죠. 네. 근데 이번에 전성우 배우라는 분이 캐스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 표만 다 매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 보고 싶은데 했는데 12월 31일에 성공했습니다. 오, 연말에. 네. 대박. 재밌게 보고 올 예정입니다.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는. 저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심리극이죠. 맞아요. 영화도 있습니다. 맞아. 엘리펀트? 봤어. 엘리펀트 송. 엘리펀트 송? 네. 엘리펀트 송. 자비에 돌란 나온 거 맞죠? 맞아요. 재밌어요. 좋은 극이에요. 12월 말에 다녀오셔서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말편에 마지막 시간인데 맞습니다. 순트님께서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는 지난주에 빈둥님이 주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주말에 자주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주말에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다가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이라는 장소가 떠올랐는데요. 이 영화관이라는 장소가 혼자 가기도 좋고 누군가랑 같이 가기도 좋고 그 누군가가 가족이어도 좋고 연인이어도 좋고 친구들이어도 좋고 하여튼 누구랑 가든 혼자 가든 좋은 장소잖아요. 원맨쇼네요. 좋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요. 좋잖아요.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도 담겨 있고 기억도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추억이나 기억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은 최초의 영화관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처음 갔던 기억. 그러니까 그게 첫 영화관이 아니어도 나의 기억상의 첫 기억. 저는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를 보러 이모랑 같이 영화관을 갔는데 해리포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마법사의 돌이었는데 되게 기괴하고 무섭잖아요. 어린 애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모 옆에 꼭 붙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반쯤 눈을 가리고 봤던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하다. 근데 놀랍게도 제 첫 기억도 해리포터예요. 엄마랑 영화관에서 해리포터 보러 간 게 제 첫 영화관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거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아니 근데 유생님도 그래요? 첫 영화관 간 기억이 나요? 있죠. 그래? 네, 저는 용갈이었어요. 심영래 감독의 용갈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태어나셨나요? 근데 신기하다. 나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요? 제일 최초의 기억. 그러니까 분명히 최초는 아닌데 그 처음으로 갔던 영화관의 기억이 저는 고등학생 때예요.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중학생 때는 그럼 영화관 안 갔어요? 분명히 갔을 텐데 기억이 없어. 그럴 수 있겠다. 안 갔나? 그랬을 수도 있어. 보통 쭈구리였다 그랬잖아. 쭈구리였으니까. 친구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때는 뭐 혼령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거의. 그렇죠. 그렇구나. 어땠어요? 최초로 영화 갔을 때 유생님 어땠어요? 근데 그때 제 용갈이 봤을 때는 정식 영화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맞아, 그냥 맞아. 무슨 상가 꼭대기에 무슨 스크린 걸쳐놓고 했던 그런 거여서 되게 그리고 시청에서 저희 동네에 영화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여름에 밤에 상영회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봤던 건 딥임팩트. 몰라, 잘 모르는 영화예요. 몰라요. 재난 영화. OCN에서 많이 틀어주던 거. 딥임팩트라는 영화를 봤었고 정식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본 거는 태극기 휘날리며. 근데 기억이 좋으시다. 진짜 구체적이시다. 좀 기억에 많이 남았나? 영화가 많이 남았어요.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억을 못하기도 좀 어려운데 처음 가면 되게 낯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기, 분위기, 그 조명까지 탁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면 꺼지는 그런 기억까지 저도 기억을 되게 못하는 편인데 되게 의외네요, 빈둥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본 영화가 뭐였다 알죠? 아이언맨. 그거는 심지어 단체 관람이었어. 제일 어린 척하네. 단체 관람을 해서 선생님과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야한 장면이 나왔어 그때.
아이언맨에. 네. 그런가? 그런가요? 키스하는 장면인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이게 뭐야, 아니, 그 나이 때 저는 그렇게 큰 화면에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되나? 이래도 되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선생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순수했네요. 여자 선생님한테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이렇게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받았던 적이 있어. 그랬구나. 네. 친구랑 간 기억이 없어. 근데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의 임팩트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안 갔어요. 순팀이 뭐예요? 저요? 저 해리포터 아까 말했잖아요. 해리포터? 네. 저 엄마랑 해리포터 시리즈 제일 처음 보러 간 게 첫 기억인데 저도 멀티플렉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역에 있는 단관 영화관이었는데 되게 강렬해요. 왜냐면 가서 그 큰 화면에서 막 마법사들이 뛰어다니고 막 화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때 뭐 특수효과도 아니었는데도 그 기억이 강렬하고 저희 엄마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매번 데려가 주셨어요. 오, 좋다. 네. 어느 날은 친구도 같이 가고 어느 날은 엄마랑 둘이 보고 또 어느 날은 저 혼자 들어가 보고 엄마는 그동안 쇼핑하시고 이제 끝나면 만나가지고 집에 오고 이런 기억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첫 기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좀 커서 기억에 남았던 영화관에 얽힌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나홍진 감독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추격자랑 황해 있잖아요. 네. 그 두 편을 하필 다 조조로 봤어요. 그 두 편을 다 극장에서 봤어요? 네. 와. 사실 저 무서운 거나 스릴러 잘 못 봤거든요. 네. 근데 하루 아침에 조조로 보니까 아침 얼마나 일찍 봤겠어요. 그 예전에는 진짜 아침 일찍 조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아니지만. 맞아.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영화를 안 좋을 만한 영화지. 하루 종일 기분 다 잡쳤던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맞습니까? 맞아요.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고3 끝나고 막 20살 됐을 때 왜요? 잡쳤던 기억을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강렬하게 잡쳐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해요. 영화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조조인데. 고3 때. 고3 때 끝나고 이제 막 20살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메가박스 VIP 회원이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3 끝나고 엄마가 부모님께서 이제 중국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근데 이제 중국어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중국어 학원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능 막 끝났는데 중국어 주 5회 반을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침 9시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집을 나와서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서 땡땡이 치고? 네. 그래서 그 학원은 한 2번 갔고 그 외에 생돈을 날리신 거네요? 모든 시간을 영화관에만 있었어요. 너는 그 학원을 다니는데 왜 중국어 왜 안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때 봤던 영화들도 기억나요 그러면? 보이후드 봤었어요. 그때구나. 네. 아무튼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영화를 봤고 BRP도 됐었고 가장 영화관에서 VIP 되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영화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때가 아니었나. 부모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겠다. 맞아요. 맞아요. 엄청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제 너무 하기 싫었던 마음이 컸었는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그 영화관이랑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리고 영화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아무래도 그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오래 했으니까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죠. 아 그래요? 행복했던 기억이 많으세요? 막 진상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일부고 정말 행복하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또 사랑 대표주자로서 거기에서 사랑이 넘쳐나거든요. 거기도 장난 아닙니다. 남의 사랑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뭐 제 사랑도 했었고 근데 그게 왜 설레냐면 예를 들어서 매점에서 모르는 이성과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할 말 없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소개팅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만추가 되는구나. 그리고 뭐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끝나. 그럼 밥도 같이 먹고. 설렌다. 장난 아닙니다. 좋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자친구 어떡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를 영화관에서 만나요. 진짜요? 사랑이 꼽히는 영화관이네. 그러면 그 기억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 뭐 몇 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는데
이성 친구가 안 생겼다? 네. 저 사람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의 얘기가 농담식으로 돌 정도로 네. 정말 이성 친구를 만나기가 쉬운 아르바이트 직장이었다. 근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 뭐 헤어져서? 네네. 헤어져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거를 또 용인하고 묵인해주고 응원하는 분위기야. 그리고 뭐 매번 직장처럼 네. 매번 똑같은 사람과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타임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또 넘쳐나고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입사하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영화관입니다. 소개팅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네.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아직 남아있어. 미안합니다. 네. 미안할 건 없고요. 선생님은 있으세요? 저는 엄마랑의 기억이 되게 좋은데 인천에 영화공간 주안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아세요? 네. 거기 되게 저렴하게 좋은 영화들을 상영하거든요. 네. 근데 엄마랑 그쪽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갔어요. 그래서 네. 주안이란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영화 한 편 볼까 하다가 갔는데 너무 좋은 영화들을 연달아서 저렴한 가격에 하고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3편을 봤어요, 엄마랑. 네. 근데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좋게 남아있고, 그때 봤던 영화가 막상 그렇게 막 좋은 내용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한편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고, 내용은 좋지만 그렇게 막 뭐 낭만적이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편은 대만 영화였는데 지금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영화였고, 또 다른 한편은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영화인데, 그때 엄마랑 나란히 앉아서 사람 없는 그 빈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 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3편 연달아 보면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3편을 연달아 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공부하다가 택시 타고 심야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어요. 왜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랑님과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봤던 영화들이 죄다 별로였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일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좋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영화관은 떠들면 안 되는 장소였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발구르고 싱얼롱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민폐 아닙니까?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같이 하니까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영화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떨 때 영화관에 가세요? 누구와? 보통 혼자 보는 거 같고 90%는 혼자 가는 거 같고. 네. 아, 진짜? 네, 왜냐면 저는 뭔가 영화나 공연이든 뭐든 볼 때 그 감상에 방해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혼자 갔다가 혼자 생각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해서 90%는 혼자 가고, 아니면 나머지 10%는 데이트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혼자 많이 가요. 네, 혼자 많이 가고 친구들이랑 갈 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고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거 개봉하면 친구들 모아서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혼자서 보는 것 같아요. 전 대부분이 데이트인 것 같고 혼자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20대 중반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영화를, 그러니까 뭔가 뭐 기다리면 OTT에서 볼 수 있는데 정도로 매번 생각을 했지, 정말 영화관에 가서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기생충?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많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겠다는 생각보다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뭐 요새 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빈둥님처럼.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영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쉬워요. 세상에서? 이집트? 세계에서. 아닙니다. 영화관. 영화관? 네. 미국? 쉬운데 미국 아닙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에덴 극장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되게 시기가 근처였어요. 언제냐면 1899년에 개관한
프랑스 파리의 에덴 극장을 가장 최초의 영화관으로 보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관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극장을 기준으로 두면 정말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지금의 형태와 비슷한 영화관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파리를 그 처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상영한 영화가 리미에르 형제가 제작한 3분짜리 대중영화 라시오타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였고요. 요거는 다 많이 거론되는 영화잖아요. 기차의 도착, 뭐 열차의 도착으로 유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상영한 것이 먼저고 그 전에는 카페에서 먼저 유료 상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관을 먼저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카페에서 스크린을 쏴서 영화를 틀어놓고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최초의 영화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처음에 영화관이 시작될 때 지금 생각하는 영상, 영화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게 불렀어요. 활동사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극 공연을 하는 중간에 자료로 쓰였습니다. 자료? 네, 참고 자료. 그러니까 극을 하는 중간에 사람들이 막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기차가 들어오는 영상을 잠깐 쓰고 또 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배경처럼 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다가 점차 발전해서 영상으로 길게 상영되는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영화를 시작한 곳도 되게 의외예요. 1903년에 전기회사 기계창에서 활동사진을 상영하고 요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 영상 자료를 보여줬냐면 담배 회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 영상, 활동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마케팅 수단으로 썼냐면 당시에 담배 회사 쟁쟁한 회사가 한 3군데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회사들에서 빈 담배값을 몇 값 이상 모아오면 활동사진 상영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이 몇 값 이상 모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을 정해서 활동사진을 잠깐 보여주는 식으로 상영했었다고 합니다. 뭘 보여줬을까? 사람들이 뛰어가는 장면, 전차가 움직이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계창에서 상영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영화관이 생겨났다 하는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 고등연예관이 유명했는데요. 이때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시에 변사가 있었어요. 연회관? 연예관. 고등연예관. 영화관 이름이었어요. 고등연예관. 이어서 변사가 등장해서 이제 영상이 나오면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봤던 거죠. 이때 웃겼던 거는 일본말로도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감시경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차이를 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화 중에 서양인 권투 선수랑 일본인 유도 선수가 싸우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감시경찰이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해석을 하는데 감시경찰이 없으면 서양인 권투 선수를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 변사가. 그럼 일본인들이 그걸 듣고 왜 너는 서양인을 응원하냐는 식으로 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전용 극장이 생긴 게 1915년인데요. 이때 고등연예관이 개칭되어서 우미관이라는 곳이 개관을 했고 야인시대. 아시네요? 우미관 유명하죠. 유명한 게 그 야인시대 김두한이 그 활동 무대가 종로였어요. 그런데 우미관이 종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두한이 등장하는 영화의 배경으로 이 우미관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1918년에 단성사라는 곳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했던 거리가 충무로예요. 지금도 충무로는 영화의 거리, 영화하면 생각나는 그 거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세히 몰라요. 아세요, 빈둥님? 그쪽에 뭐가 많았을 테니까 했을 텐데 영화 필름사 이런 게 많았나?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영화 필름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그 충무로 쪽이 예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자기들 영화를 보려고 그런 문화나 시설들을 많이 들여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이 만든 그런 필름사라든지 일본인이 만든 극장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충무로, 지금은 충무로고 남촌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무로가 영화의 거리 또는 영화를 잘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영화관 형성이 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영화관 관련 직업 중에 그 간판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맞아.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정말 고수입이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기억난다. 그 간판들. 지금으로 치면 간판 하나에 수천만 원을 했다고 해요. 수천만 원 페이를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아주 성행했던 시기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맞아. 그리고 1990년대에 영화의 중심지는 강남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화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그 시작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요즘의 영화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즘 영화관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멀티플렉스는 단관극장의 반대말인데요. 복합상영관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유행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시작이 돼요. 네. 그 시작점이 바로 강변 CGV입니다. 강변 CGV에서 11개의 상영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해 1999년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례로 런칭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멀티플렉스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점포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멀티플렉스가 전체 영화관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CGV만 해도 점포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빈누님 CGV에서 근무하셨어요? 맞습니다. 전 상암 쪽. 근데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메가박스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들끼리 막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네. 보통 입찰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장소에서 CGV가 적게 부르면 메가박스가 가져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아, 신기하다. 네. 이 멀티플렉스에 관해서 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긍정적인 면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점이 긍정적일 것 같으세요? 편리하죠, 일단. 한 번에 뭐 여러 개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다음 극장도 넓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먹거리들도 많고 하니까. 네. 방금 빈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멀티플렉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화계의 산업화가 촉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량의 돈이 들어오는 그 단초가 된 게 이 멀티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수의 관객이 빠르게 유입되어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흥행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어요. 그러네요. 멀티플렉스 하나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일한 환경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줬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네. 네. 저희가 뭐 지방 시골에 가도 영화관에 가면 어느 정도 갖춰진 조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특별관이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영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특별관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눌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들도 있는데요. 멀티플렉스의 단점 뭘까요? 뭐가 안 좋을까요? 독과점. 맞습니다. 독립영화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흥행이 될 만한 영화들만 이제 시간들을 좋은 시간대에 배치해주고 아닌 영화들은 전부 다 뭐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멀티플렉스가 영화를 선택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의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 위주로 그 시간표를 배치한다든지 좋은 시간대에 그 영화만 깔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영화들은 정말 이상한 시간대에 가 있거나 매일 있지도 않아요. 볼 수 있는 것도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요일에 그 요일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획일화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좀 위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 티켓들 있잖아요. 그게 멀티플렉스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마케팅비로 일체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하면 이제 돈이 많은 제작사인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영화를 홍보하기도 유리해지고 그러니까 돈을 불러오는 그런 효과가 이 멀티플렉스 영화 배급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8년에 미국은 이런 문제를 먼저 겪었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판결인데 파라마운트 판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제작이나 배급 그리고 극장 운영, 영화 상영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독과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파라마운트 판결을 내려서 이 분리해라. 영화 제작이랑 극장 소유를 분리해서 따로 운영해라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경계가 흐려졌다고 하고 이 판결이 유효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내려진 미국에서의 선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대부분 멀티플렉스를 이용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디 자주 가요 그러면? 뭐 독립영화관 같은 데 반, 멀티플렉스 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관이라고 하면은 많진 않잖아요. 예를 근데 들면.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이제는 넷플릭스나 OTT 같은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면 그럴 만한 뭐 재개봉한다던가 OTT에서 잘 볼 수 없는 영화를 먼저 보기 위해서 그런 독립영화관을 가던가 아니면 데이트의 목적으로 그냥 뭐 밥 먹고 시간 보내는 용으로 멀티플렉스를 가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멀티플렉스 자주 이용하시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유랑님처럼 독립영화관 찾아가고 나는 이거를 여기서 안 보면 죽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홍대병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런 데 가서 영화를 봐야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 같고. 시네필이 이거. 맞아. 근데 그런 열정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아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씩 틀어주긴 하니까 그런 데에서 좀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콘텐츠들이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봐야 될 이유를 사실 저는 못 찾겠어요. 요새는.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예전 기억을 좀 살려서 좀 특별한 영화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편리하긴 한데 그런 경험도 되게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영화관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독립 영화관들 그리고 뭐 영화제의 영화관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심야 상영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영화관에 갔던 경험을 또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관에 간 경험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세요. 유랑님은 그 독립 영화관 중에 어디 잘 가셨어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에무시네마. 에무시네마? 네. 에무시네마. 이름이요, 이름. 이름이 그래요? 네. 이름이 조금 그러네요. 어이. 아이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그래요? 네. 무슨 뜻인데요? 뜻은 몰라요. 뜻은 저도 몰라요. 너무 찾아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근데 거기 그 위치가 되게 골목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한적한 골목이라서 거기까지 가는 길도 되게 좋고 그 공간 자체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상영관이 2개인데 거의 한 50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소규모네요. 정말 소규모라서 영화에 엄청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단차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 맨 첫 번째 열에서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데 예전에 패왕별이 재개봉했을 때 패왕별이를 그 첫 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패왕별이 영화가 굉장히 정적이고 이거를 내가 집에서 봤으면 100% 보다가 자던가 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그 3시간을 오롯하게 영화에 정말 푹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화관을 그때 되게 오랜만에 간 거였는데 이래서 영화관을 가는구나라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그런 기억이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혼자? 그때는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랑. 네. 에모시네마 존재하네요. 있다니까요. 뜻이 뭐예요? 뜻은 안 나오는데 EMU라고 표현하네요. 맞아요. 좀? 뭐 이상한 생각했어. 나만 한 거라고 생각했죠. 노란 딱지 붙습니다. 어쨌든 에모시네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영화관은 아닌데 찜질방에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찜질방에 영화관을 따로 둬가지고 물론 진짜 영화관처럼 상영은 하진 않지만 네. 어느 시간대에 뭘 틀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찜질방을 어렸을 때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찜질방 가서 네. 거기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봤던 기억이 귀엽다.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어.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야 센과치히로 행방불명 한 번 더 보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 영화관의 기억은 있네요. 네, 특이하다. 찜질방 영화관. 근데 막 거기 그런 거 있어. 뭐요?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막 올드보이 이런 거 틀어주면 네. 애들 야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석에 숨어 있으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못 보잖아. 숨어 있었어요? 그런 애들도 있었어. 자기죠. 본인이죠. 자기 얘기하네. 그래서 야, 너 이거 봐도 돼? 그러면 몰랐어요 하면서 나가고. 그렇게 했죠. 그랬던 애들도 있다.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영화관처럼 이렇게 좌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석이 아니라 그냥 스크린이 있고 영화를 틀어주는 건가? 스크린이 있고 그냥 온돌이야. 온돌에서 그냥 수면실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스크린을 놓고 영화를 틀어주는 거죠. 좋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데 관람가를 그러면 전체 관람가로 틀어줘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개념이 많진 않았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즐겼습니다. 질투하네요. 네. 저는 학교 안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운영난으로 폐쇄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거인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죠. 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저는 되게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저는 CGV VIP이기도 했거든요. 네. CGV는 VIP가 되면은 스티커를 줬어요, 매년. 지금은 안 주는데 그래서 그거 모으는 재미에 또 막 점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채우려고 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저는 영화제를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영화제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영화제를 추천드려보고 싶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릴 영화제는 바로 정동진 영화제입니다. 제 주변에 갔던 사람들마다 네. 다 극찬을 정말 맞아요. 추천합니다. 근데 정말 할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운동장에서 스크린을 펼쳐서 영화를 봐요. 네. 정말 그 하늘과 땅과 스크린이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이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르다. 정말 다릅니다. 계절이 언제죠? 여름이에요. 그 여름 밤에 별 떠 있고 네. 그 운동장 공터에서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모기향 피우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저도요. 모기향 피워놓고 피우는구나. 피워놓고 네. 그 스크린에서 영화가 나오는데 그 근처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네. 그 바다 파도 소리가 사실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보고 와서 그 운동장에 앉아 있으면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모든 그 소리와 영화 소리가 합쳐진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간 게 거의 10년 정도 10년은 안 됐지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기억이어서 언젠가 진짜 다시 꼭 가야지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는 영화관이고요. 근데 진짜 야외에서 보는 경험이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 시청에서 네. 야외 광장에서 틀어준 적이 있었는데 영화를 네. 그때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다 나와가지고 광장에 앉아서 그 옹기종기 보는 그 재미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뭐 봤어요, 그때? 디빔팩트 봤다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지구 재난 영화를 거기서 야외에서 보는 게 되게 정취가 되게 맞아요. 다른 정취를 줘요. 그럼 정동진 그 영화제는 네. 그 영화들의 특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독립영화 위주로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한국 영화를 많이 상영한다고 느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그 자체 상을 개발해서 상을 주는데요. 네. 땡그랑 동전상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맞아. 동전으로 그날의 영화에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수가 가장 많은 영화가 그날의 상을 받는 거죠. 소소하게 그 돈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 재미도 있고 관객과 그 영화제가 되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와 내가 되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티켓을 사야 되나요? 그게 영화제 예매를 하듯이 예매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물품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챙겨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뭐 음식도 그땐 제가 사갔거든요. 음식 사가서 이제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겠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그때 뭐 봤어요?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중식이를 그때 봤어요. 중식이? 네. 나는 중식이다. 그리고 구교환 배우 나온 영화를 그때 봤는데 서울연애인가? 그거를 봤어요. 네네. 되게 좋았던 기억나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구교환 배우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유명 배우가 아니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동전 넣는 거 옆에서 막 구경도 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네. 야외에서만 하는 거예요?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우천시 실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땐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야외에서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비가 오는 날 갔는데 우비를 다 같이 쓰고 봤대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대. 근데 그 진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여름에 그 휴가 계획 짜실 때 만약에 할 게 없으시거나 영화제를 가보고 싶으시면 가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래된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극장 아세요? 거기라든지 낙원상가에 시네마테크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요새 많이 사라져서 네, 저도 요새 찾아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가니까 많이 사라져서 아쉽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없고 그리고 좋은 영화를 틀어요. 그러니까 그때 흥행작도 물론 트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명작들을 잘 틀어주거든요. 잘 틀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조용히 볼 수 있다고?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되게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근데 그런 낭만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전 외국에 가서도 영화관을 간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도의 영화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신기하다. 인도 영화관 진짜 특이해요. 일단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를 틀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네. 그럼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국가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듣고 앉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있거든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좌석별로 차등해서 돈을 받아요. 그런데 좋은 좌석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안 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인터미션이 있어요. 신기하다. 짧은 영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는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인터미션 이렇게 떠요. 그럼 그 사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원래 3시간이 넘어간 영화는 인터미션 있는 게 원래 관리라면서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그러지? 그 문화인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끊고 쉬고 화장실도 가고 다시 보는 게. 방광이 짧나? 뭔 소리야.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사람들이 정말 흥이 넘쳐서 영화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춤을 춰요. 발리우드야. 네, 정말 발리우드가 실제입니다. 기빨린다. 생각만 해도. 심지어는 스크린 앞에까지 막 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신기하다. 본인도? 저는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게 보이는 게 저는 우리나라 영화관이 너무 각박하다고 느껴진 게 맞아 그렇기도 해요. 조금만 그러니까 물론 조용히 봐야 되고 관람 매너를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조금 풀어져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알라딘인가를 봤는데 알라딘은 사실 아기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 시끄러운 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저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기를 막 엄청 째려보고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막 그런 어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뭐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보는 거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즐겁게 봐도 괜찮은 건데 저렇게까지 각박하게 굴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스크린 앞에까지 가서 춤을 추면서 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추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소음이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 사람이다. 알라딘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교환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고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프랑스에서도 영화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프랑스의 영화관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거기는 어떤 영화든 프랑스 더빙판이 있어요. 자국의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네. 그래서 프랑스 더빙판이 있고 심지어 상영 시간이 더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주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영화 축제 주간 이런 주간이 있어서 그때는 되게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가면 더빙판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그때 영화 자막? 미국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도 상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억나요? 홍상수 감독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신기하다. 대박. 저는 중국에서 영화관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거의 다 4D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D가 거의 디폴트인 느낌이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처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영화관은 안 시끄러워요? 의외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고 거기에도 시끄럽게 하면 째려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타지에 가면 시끄러워지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되게 잘 봤어요. 지금 유랑님이 4D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4D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CGV가 이 독자 기술이었어요. 4D를 상영하는 게. 그래서 CGV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그 1등 공신이 4DX라고 합니다. 네,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럼 그 김에 특별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관의 특별관 선호하시나요? 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어떤 특별관 선호하세요? 전 특히 시네엠포레라고 CGV에 있거든요. 빈백 놔두고 산소 막 뿜어주고 막 숲에 온 것처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의자 편한 곳, 좋은 의자 되어 있는데. 네, 컴포트석 뭐 이런 거. 빈둥님은요? 전 딱히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멀미나는 것들을 일단 선호하지 않고 아이맥스나 4D 둘 다 저는 멀미나서 잘 못 보고 누워서 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특별관이 되게 다양한데요. 영화 상영을 할 때 특별한 그 특별관은 이제 돌비 시네마, 음향과 영상의 그 퀄리티를 높인 돌비 시네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이맥스, 4DX, 그리고 스크린X, 그리고 스타리움, 뭐 스피어X, 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영상이나 음향을 들을 수 있게 한 특별관이 있고요. 그리고 유생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유랑님이 말씀하신 특별관은 좌석 특별관이라고 해서 뭐 리클라이너, 컴포트, 템퍼 시네마, 프라이빗 박스, 골드 클래스, 스윗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좌석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자 편한 건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4DX나 그런 스타리움, 아이맥스 이런 것도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영화의 근본은 그냥 생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이런 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집에서 너무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뭐 비싸서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얼마 가지도 않으니까 한번 갔을 때 편하게 잘 보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비싼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을 법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스파이더맨 봤을 때 4DX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스파이더맨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가끔씩 4DX관에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끔씩 물을 얼굴에다 팍 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거 끌 수 있잖아요. 맞아. 끌 수 있어. 뭐 벌레가 뭐 찍 쏘는 그런 장면에서 나와서 진짜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가끔 그 4DX 자체는 좋은데 그냥 정말 4D를 위한 4D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조금 오히려 영화의 감상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물의 움직임이랑 완전 상관없이 움직인다던가 너무 불필요하게 약간
정말 있어야 하니까 있는 움직임들. 그러니까 돈값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 들어간 것 같은 느낌들. 맞아. 그런 거 볼 때. 옛날 그 아이언맨에서 블랙 위도우가 이제 다리를 밑으로 싹싹 차잖아요. 근데 밑에 채찍이 나를 탁 치는 거 이런 거라든지 누가 뭘 맞으면 안마의자에서 뭐 퍽 나와가지고 내 등을 뚜덕이다든지 이런 건 조금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특별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특별관의 매출은 증가하는 동시에 영화관 관람객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 코로나를 기점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코로나 기점으로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영화관을 많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들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유들도 있는데 수치로 먼저 살펴보면 영화 관람객이 2019년에 2억 2,667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거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게 2021년에 6,503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2억 명이 넘던 것이 6천만 명으로 준 거예요. 그게 2022년에는 1억 1,280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긴 했으나 19년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적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은 거죠. 그래서 영화가 많이 흥행을 실패해서 작품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영화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요즘에는 영화관에 자주 가시는지 줄어드셨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비슷하신지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준 것 같은 게 일단 티켓 값이 너무 비싸져서 일반관에서 봐도 이제 2명이 가면 거의 4만 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른 옵션들이 너무 많고 영화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덜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영화관에서 보고 싶을 만한 영화도 많이 없고 점점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 그래요? 일단 왜요? 가격 때문에 일단 좀 빡치고 두 번째로는 광크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광크가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더듬이를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그래도 이거 광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몰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영화에 집중을 못하는데 심지어 생기면 밤에 잠 못 자. 더듬이 좀 잘라. 그리고 청결에 대해서 좀 예민해서 제가 근데 그게 얼만큼 대충 청소하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 스트레스 받아. 요새는 그래도 가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여튼 그 레더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천일 때는 진짜 근데 저는 가끔 화장지 깔고 앉은 적도 있어요. 이게 악순환인데 극장에서는 잘 안 팔리니까 최대한 그 간격을 좁히잖아요. 영화관의 간격을. 그럼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 그럼 심지어 지금 인력도 적게 채용하니까 그걸 청소할 수 있는 사람도 적어. 그러면 갈수록 더러워져. 근데 그렇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유랑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볼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볼 영화가 많은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진짜 볼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관에서 이 돈 주고 내가 봐야 될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 뭐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 요새 마블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약간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볼 영화가 없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의 뭐 퀄리티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아졌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높아진 비용,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감수하고서 영화관에 가려면 그만큼을 넘어서는 만족할 만한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과 비해서 똑같은 퀄리티의 영화들만 지금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가야만 즐길 수 있는 정말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 기간 아니면 못 보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영화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해야 그렇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그 유튜브가 워낙 영화 소개를 잘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 보는 눈이나 기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은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냥 개봉하면 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골라서 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영화를 봤어. 그러면 만족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예전엔 넘어갔는데 지금은 4만 원? 내가 지금 돈 뭐 혼자 갔으면 2만 원을 주고 이 난리를 폈는데 이 정도의 영화를 봤다고? 맞아요. 이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영화계는 특히나 좀 나오던 사람이 떠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배우들 계속 그 캐스팅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신 게 OTT의 부상과 맞물려서 일어난 그렇죠. 변화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고르는 거죠.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 이 영화는 그냥 OTT에 나오면 볼 영화. 이러다 보니까 영화관에 가는 그 횟수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튜브 얘기도 하셨는데 숏폼 컨텐츠에 적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영화관에 앉아서 그 보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굳이 그렇게 봐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해 주신 게 티켓 가격인데요. 티켓 가격이 실제로 변화했어요. 2019년에 평균 8,444원이던 티켓 가격이 2022년에 10,049원으로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저희 실제 체감은 14,000원에서 15,000원이잖아요. 이게 평균가다 보니까 그런 낮은 또는 무료로 상영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OTT의 가격이 넷플릭스가 13,500원이잖아요. 네. 그럼 13,500원 내면 정말 수많은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영화관 티켓 가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화 티켓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16.9달러고요. 일본은 14.9달러. 프랑스는 13.3달러, 그리고 한국은 10.4달러입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말하는 게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영화관 관람료 부담 지수를 산출하는데 이거는 영화관 관람료와 관람 횟수 그리고 그 나라들의 최저 시급을 계산해서 이 부담 지수를 산출해봤다고 합니다. 산출해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부담 지수가 높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화 관람 횟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관람료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람 횟수가 높았고 최저 시급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관람료 인상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시는 것처럼 티켓 가격이 비싸졌고 그 돈값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영화관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또 GDP 대비 해보면 또 우리나라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티켓 값 자체가. 네. 사람들이 반발을 갖는 게 그냥 기업의 행태가 맞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슬쩍 올리고 안 올린 척 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등제 줘가지고 맞아요. 뭐 구분을 뒀으면서 자기들은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하는 말들이 해외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싸다. 근데 그들의 행태를 한 10년여간 모든 국민들이 지켜봐 왔는데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해놓고선 지금 와서 한국 영화 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마음에 안 들죠. 멀티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획일화시켜놓은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한국 영화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소비자들의 문제인 양. 맞아. 확 그냥 반성하세요. 네,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그럼에도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영화관을 찾으시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유로부터 극장들이 반성을 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먼저 해볼게요. 이 놀란 감독은 극장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감독인데요. 이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관람객들한테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 건축물과 그 영화관의 구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 영화관의 좌석부터 시작해서 스크린으로 모든 사람이 눈을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을 타인이랑 나도 모르게 공유하는 그 경험이 정말 큰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놀란 감독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영화관을 찾으신다면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그 극장 개봉식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OTT에 올라오기까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극장에서 제때제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아무리 나중에 OTT로 봐야지 해도 어쨌든 간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는 내가 또 별도 돈을 또 지불하기는 또 싫더라고요. 또 OTT를 보는데 극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몇천 원을 내가 돈을 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저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심심하고 하고 뭔가 집에만 있기 싫은데 만만한 게 또 극장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영화관이 참 좋은 장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저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무난한 데이트 코스다? 네. 뭔가 좋은 뜻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할 게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그 비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또 영화관이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어쨌든 같이 나눌 대화 소재가 생기니까 영화 감상을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좋은 데이트 코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영화에 집중하고 싶을 때 몰입도랑 집중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태양별이 예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내가 다른 환경에서 봤으면 영화에서부터 이만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되게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저도 OTT로 보다가 나중에 봐야죠. 꺼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태까지 안 보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집에서 보면 그 집중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다가 뭐 카톡도 편하게 보고 다른 생각도 하고 그렇다 보면 영화에 푹 빠져서 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관은 또 다르니까. 저도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그 논란 같은 영화 근본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근데 그 말도 되게 공감이 가요. 물론 저는 같이 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같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웃긴 장면에서 다 같이 웃고 슬픈 장면에서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 인물에 몰입돼가지고 모두와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특히나 개인주의가 심해진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롤드컵 같은 거 CGV에서 다 같이 신청하면서 응원한다거나 뭐 월드컵은 원래부터도 했고 콘서트 그러니까 아이유 콘서트도 최근에 개봉해가지고 다 같이 막 보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 같이 춤추면서 보는 상영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특별한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특별한 경험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만약에 극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어디서 즐겨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맞네요. 물론 CGV와 같은 멀티플렉스가 우리 사회에 되게 공헌한 바도 많잖아요. 문화산업을 확실히 이렇게 발전시켜줬고 근데 그거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영화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도 많지만 그 영화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금 빈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영화관 가면 팝콘도 저는 그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원가는 10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그 거기서만 느껴지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 팝콘을 먹기 위해서 영화관을 간다.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 테이크아웃 한 적도 있거든요. 굳이.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먹는 그 음식조차도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게 영화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핫도그를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요.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관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좋은 공간으로
공간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네.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미래에 어떤 공간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탄생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와의 만남이라든지 감독과의 만남의 기회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특별감도 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동신 평론가가 그래비티를 보고 어떤 영화는 관람이 아니라 체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체험되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좀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시간대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될 수 있고 너무 상업적으로만 자본적으로만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영화 뭐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어떤 문화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회적 영향도 좀 ESG 경영이 중요하니까 네. 좀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저는 큰 기대는 없고 그냥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로도 좋으니까 네.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이게 물론 특별관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좋지만 기본적인 상영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발. 제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히려 이렇게 한번 흐름이 OTT로 바뀌고 나서 네. 영화관에서의 추억이나 경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영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빈둥님처럼 큰 기대는 없지만 그냥 앞으로 쭉 유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화관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영화관이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동진 영화관에서 영화 봤던 기억, 그리고 엄마랑 빈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서 영화 봤던 기억, 네. 그리고 옛날에 무비 온라잇이라고 해서 밤새 영화관을 튼 적이 있어요. 이수에서, 아트나인 이수에서. 네. 거기서 밤새 영화를 보면서 동트는 걸 봤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소중한 기억인데 그런 기억이 담겨있는 영화관이 제발 사라지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굳건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주말편을 다뤄봤는데 주말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